오, 영광스러운 음식이여.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도 병사들의 배가 비어 있으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러시아 군대를 굶겨 죽이기 위해 천재적인 일을 해냈습니다. 이제는 적을 직접 사살하거나 군사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큰 타격을 입혀 푸틴의 전쟁 기계의 배를 도려냈습니다. 군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이제 위협받고 있으며 그 영향은 이미 러시아 군인들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불법적으로 점령된 한 반도에서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의 체르니히우카로 가보겠습니다. 푸틴의 침공 기간 동안 체르니히우카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에 주둔한 야전군의 세 주요 기지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지는 다른 두 곳과 함께 우크라이나 남부 러시아 군대의 배 역할을 하며 이 기지의 존속은 푸틴의 꼭두각시들을 먹여 살리는데 핵심적입니다. 이 기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대한 무의미한 공격을 계속하고 불법적으로 점령한 영토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르니히우카는 우크라이나 사정권 바뀌며 러시아 야전군의 안전지대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상황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6월 1일 우크라이나 무인체계군 제422 독립연대가 자포리자주 옐리사이우카 인근에서 러시아 보급 트럭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주목할 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격파한 보급 트럭 한 대는 러시아군에게 더 이상 식량과 화력을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공격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체르니히프카에서 23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공격이 23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체르니히프카에서 남동쪽 23km를 이동해 러시아가 안전하다고 여긴 기지에 도달했을 뿐 아니라 그 기지를 지나 그 기지로 향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보급 트럭까지 파괴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트럭 공격은 핵심 도로 위에 트럭 한 대를 타격한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가 클레멘테 몰란이 지적했듯이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 트럭이 전술급 거점에 도착하자마자 공격하고 있습니다. 몰란은 또한 X에 올린 게시물에서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전선에 있는 4개의 군대와 그들의 물류 및 지휘소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을은 이제 몇 곳만 남아 있습니다. 주요 지역은 철도선을 따라 철리니히우카, 카미안카, 로지우카 근처에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이들 마을의 물류망을 더 많이 타격할수록 러시아가 이 세 거점을 사용하는 4개 군대를 지원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군 전체의 배를 찢는 치명적인 일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물류를 겨냥해 공격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히 연료와 군사 장비의 이동을 막는 것만이 아닙니다. 파괴된 러시아 트럭들은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에서 쉬지 않고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은 지상군을 먹여 살리는데 필요한 필수 식량을 포함해 무엇이든 실을 수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배를 꽂게 되면 그런 공격들은 아예 일어나지 않거나 심각하게 약화됩니다. 체르니히프카 남동쪽 23km 떨어진 보급 트럭에 불타는 잔해는 내 야전군 전체가 보급 부족으로 현재 위치를 버티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러시아에 전합니다. 여기서부터 러시아의 진짜 위기가 닥칩니다. 만약 단 한 대의 보급 트럭이 불탔다면 큰 의미 없었을 겁니다. 보급품이 가득 실린 트럭 한 대를 잃는 것은 러시아에게 타격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야전군 하나를 무력화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4개의 야전군은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이건 단 한 대의 트럭이 아니라 수백 대의 트럭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공격할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지역에서 러시아의 보급을 완전히 차단하는 중거리 집중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의 3일은 우크라이나가 이 작전에서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5월 30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타격 드론에 의해 차량과 유조차 483대를 잃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더 큰 손실이 발생했으며 차량 524대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우크라이나는 또다시 러시아 보급 차량 384대를 격파하며 3일 연속 엄청난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로써 3일간 하루 평균 463대의 러시아 트럭이 파괴된 셈입니다. 체르니히우카 트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예상보다 더 깊이 타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최근 3일간의 공격 규모는 중거리 드론 대량 생산을 보여줍니다. 이는 러시아 남부 군대를 굶겨 소멸시킬 잠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굶주린다는 얘기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2026년 초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일부 러시아 군인들이 식량이 너무 부족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 죽은 동료의 시신을 식인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FU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인들이 식량을 차지하려고 서로 총을 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도네츠크 레만 전선에서 가로챈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 군수 지원에 문제가 발생 중입니다.
예전엔 하루 2번 초콜릿바 한두 개를 받았지만 지금은 사흘째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요. 내일이면 나흘째가 됩니다. 라고 한 군인이 가로챈 녹음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남부에서 하는 일은 다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러시아 군인들이 너무 배가 고파 뭐라도 배를 채우려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개별 사례들입니다. 네, 이 군인들이 보급을 받지 못하게 만들 우크라이나의 국지적인 작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우크라이나 측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있습니다. 러시아의 호방군류를 마비시키기 위한 전체적인 작전이 설계되었고, 이는 5월 말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만든 물류봉쇄 이니셔티브와 같은 전담 프로그램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숙한 곳까지 더 강하게 타격할 수 있게 하는 신세대 드론도 있습니다. 드론을 기억하세요. 곧 다시 말하겠습니다. 몰란이 언급한 3개의 마을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체르니히우카, 카미안카, 그리고 로지우카는 러시아가 4개의 야전군을 주둔시키기로 선택한 정착지일 뿐만 아니라 물류의 병목 지점이기도 합니다. 식량과 보급품이 매일 수백 대 트럭으로 이 마을을 통과합니다. 기차로는 이 마을에 갈 수 없고 기차는 우크라이나 드론의 더 큰 표적일 뿐입니다. 러시아가 트럭을 위한 어떤 대체 경로를 차지를 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은 남부 야전군에 식량과 보급품을 공급하려면 모든 트럭이 이 3개의 마을에 모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뚫리지 않을 것 같던 곳이 공격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물류 병목 지점들이 러시아 남부군의 치명타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우크라이나가 AI 기반 중거리 드론들 문제의 새 정착지로 보낼 미래를 제시합니다. 그 드론들은 러시아가 바로 그 트럭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지점에서 눈에 띄는 모든 트럭을 타격하도록 프로그래밍 될 것입니다. 그 차량들은 체르니히우카, 카미안카, 로지우카에 집결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군사계획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후방에 이 정도 깊숙한 곳까지 도달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어지는 집중작전으로 이 물류 거점들이 러시아 남부 4개 야전군의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실현할 드론도 있습니다. 5월 30일 BBC는 지난 한 주 동안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에서 점령지 크림반도와 남부 우크라이나의 다른 점령지로 연결되는 주요 경로에서 식량, 연료, 탄약을 운반하는 러시아 차량을 파괴한 14건의 사건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에 비하면 숫자는 적지만 이 보도가 흥미로운 이유는 많은 사건에 호넷 드론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 드론은 제작비가 5,000달러에 불과하고 5kg 탄두를 탑재한 채 최대 200km까지 비행할 수 있으며 AI로 구동됩니다. 이 드론은 우크라이나가 기록한 수천 시간 분량의 드론 영상을 바탕으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개입 없이도 정확히 어떤 대상을 타격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남부 야전군의 보급을 끊는 데 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영상에서 언급된 새 정착지 주변에 드론만 보내 대기시키면 됩니다. 나머지는 인공지능이 처리합니다. 호넷은 잠재적인 목표물을 발견하고 드론 AI를 훈련시키는 데 사용된 수천 시간의 영상을 바탕으로 그것을 식별한 뒤 목표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 드론들은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기존의 FPV나 위성유도 드론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민 기술에도 강한 저항력을 보입니다. 아미 레커그니션은 이 기술이 특정 드론에만 제한되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팔란티어의 프리즈마 전장 관리 시스템이 호넷의 작동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드론에 AI 타격 능력을 더해 러시아의 배를 연거푸 타격할 수 있게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푸틴이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남부대 야전군 보급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중거리 타격 작전을 확대하며 더 많은 드론에 AI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공격 물결은 곧 쓰나미로 변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단순 전략을 고수하면 파괴되는 트럭이 수백 대에서 곧 수천 대로 늘어날 것입니다. 물류를 붕괴시키면 식량도 사라집니다. 러시아의 더 나쁜 소식은 우크라이나가 노릴 수 있는 게 식량 트럭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료 탱크 로리가 우크라이나 중거리 전략에 손실되면 러시아 배는 더 큰 피해를 입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식량 트럭이 화물을 운송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연료입니다. 러시아 연료가 식량이 파괴되는 도로에서 불탄다면 굶주림이 2배로 올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연료로 인해 우크라이나 남부로 가려던 식량 보급 트럭도 이동할 수 없습니다.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의심이 든다면 BBC가 왜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지 설명해줍니다. 그는 크림반도의 대규모 연료 부족 사태가 발생해 주유소들이 운전자 1명당 차량 1대에 20리터만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연료로는 크림반도에서 남부까지 식량 트럭 운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점령 남부를 연결하는 경로 중 어느 곳에든 디젤이나 휘발유를 실은 트럭을 보낼 때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드론에게 또 한 번 공격하라는 초대장을 보내는 셈입니다. 크림반도에 대해 말하자면 2014년에 러시아가 점령한 이 반도 역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급소를 공격하는 것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굶주리게 하자 크림반도 내 식량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깊이 파헤치기 전에 여기는 더 밀리터리 쇼입니다. 저희는 헤드라인이 아닌 전체 그림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구독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 실상을 밝히는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2월 9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크림반도 식품시장 현황에 대해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허위정보 대응센터는 크림반도의 많은 식료품점에서 곡물, 밀가루, 설탕, 파스타, 소금 등 기본 식료품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매 체인점들은 1인당 판매 제한을 시행해 오히려 주민들의 공포를 키우고 있다고 센터는 주장합니다. 이 상황의 원인은 우크라이나 중거리 타격으로 러시아 식료품 트럭이 크림반도에 못 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군인들에게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 이제 푸틴과 크렘린의 측근들은 민간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식량 부족 문제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은 푸틴에게 큰 문제입니다. 크림반도의 꼭두각시 정부가 아무 일도 없는 척 하려 해도 텅 빈 슈퍼마켓 진열대를 똑똑히 보는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선전만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으며 크림반도에서는 이미 대중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제 크림반도로 물자 공급을 지속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기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식량 부족은 우크라이나가 점령된 크림반도와 러시아 통제하에 우크라이나 남부로 있는 크림 육상 회랑 공격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입니다. 남부 영토 보급품이 크림반도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종종 케르치 다리를 통해 본토에서 크림반도로 보급품을 운송합니다. 그 보급품들은 남부 영토로 향하는 동안 그리고 많은 경우 체르니히우카, 카미안카, 로지우카의 병목 지점으로 향하는 동안 우크라이나가 공격하고 있는 바로 그 보급로를 따라 운송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겠죠? 먼저 러시아가 전선에 식량을 우선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크림반도의 민간인들이 식량 공급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중거리 타격을 강화하자 크림반도에서 남부 영토로 가던 보급품이 더 이상 도착하지 않습니다. 4개 야전군이 굶주려 러시아 남부, 동부 공격도 타격을 받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강한 힘을 지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점령지 전역에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으며 문제는 이보다 더 깊습니다. 남쪽의 4 야전군은 우크라이나가 식량 수송을 마음대로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에 시달리고 크림반도의 점령군은 텅 빈 슈퍼마켓 선반을 마주하고 있으며 식량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문제들은 점령지뿐 아니라 러시아 본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러시아가 점령군이 겪는 것과 같은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4년간의 전쟁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마비되었고 그 결과 식료품 가격이 평균적인 러시아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았다는 것입니다. 진열대에는 아직 식품이 남아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값이 너무 올라 러시아 민간인들은 오랫동안 없었던 수준으로 먹고 살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배를 직접 겨누지 않아도 러시아를 굶주리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를 겨냥한 공격은 무엇이든 효과를 내며 우크라이나가 방어에 성공할수록 푸틴과 국민들에게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BBC는 2월 기사에서 러시아 식품 인플레이션 문제의 규모를 밝혔습니다. BBC는 모스크바에 거주하는 광고 전문가와 인터뷰했는데 그는 자신의 월 식비가 450달러에서 555달러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일은 몇 년에 걸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엄청난 가격 충격은 알렉산드르에게 단 한 달 만에 닥쳤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러시아의 거의 모든 생필품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감자와 초콜릿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들의 가격은 2년 만에 각각 167%와 125%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러시아에서 우유 가격은 2024년부터 2026년 초까지 59% 올랐습니다. 통조림 콩은 이제 55% 더 비싸졌고 치즈는 50% 올랐으며 심지어 기본적인 흰빵 한 덩이도 2026년에는 2024년에 비해 러시아인들에게 45%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치르는 대가입니다. 전선의 굶주림과 함께 본토에서도 식료품 가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르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스도 4월에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구매하던 브랜드 상품을 더 이상 못 사게 되면서 러시아 전역에서 저가 식품과 자체 브랜드 상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실질 소득이 건전하게 증가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통계청인 로스스타트는 2025년에 성장세가 둔화되어 2024년에 8.2%에서 7.4%로 떨어졌으며 2025년 마지막 분기에는 소득 증가율이 5.8%로 하락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수치들은 그나마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품목들조차 식품 인플레이션이 이러한 성장 통계를 몇 배나 앞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러시아는 본토에서 식량 부족 위험이 없으며 모스크바에서 크림반도 같은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도 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푸틴의 전쟁이 경제적으로 러시아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러시아 시민들이 점점 더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남부 내 야전군의 상황은 훨씬 심각합니다.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 보급을 막기 위해 중거리 작전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르니이프카 남동쪽 23km 지점에서 드론이 트럭을 파괴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 공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러시아군에는 치명적입니다. 점령지 내 안전지대들이 이제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남부 군사태세의 물류 병목 지점을 파악했으며 이제 그곳을 압박하면 됩니다. AI 드론 무리들과 크림반도와 점령된 남부로 오가는 트럭에 대한 추가 공격이 이어질 것입니다. 곧 크림반도의 진열대가 비고 내 야전군의 식량도 모두 바닥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공세가 약해지고 우크라이나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반격하고 러시아를 밀어낼 기회를 얻게 됩니다.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다른 점령지보다 식량과 연료 문제로 더 크게 고전함을 가장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영상에서 언급했듯 우크라이나가 RR-280 육상 회랑을 겨냥한 작전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처음으로 크림반도 해방이 더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이제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로 되돌릴 수 있는 지속작전처럼 보입니다. 더 많은 정도는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 구독하시고 점령지에서 푸틴 앞잡이들 문제를 다루는 폭로 영상도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